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대구에서 피바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서는 국힘 청년벨트라는 워딩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힘의 많은 청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강사빈 예비 후보입니다. 그는 올해 나이 23살로 총선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의 중구 남구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여당 수석 대변인단의 축사가 보내져서 중앙당에서 밀어주는 후보구나 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개소식에서 강사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유년 시절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으나 중구 남구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다.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와 천안 북일고등학교를 거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청심국제중학교의 학비는 연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3년에 4,500만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분명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허언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준석을 향해서 나와 이곳에서 겨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었고,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이준석식 정치, 거품 꺼진 지 오래됐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중남구 지역구는 원래 곽상도의 지역구로 곽상도가 아들 쿠션 때려서 50억 받고 물러나서 작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가 매우 박빙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가 사라지자 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무주공산 지역구가 되었기 때문에 국힘 의원이라면 다들 탐내는 지역구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 국힘의 김지원도 여기를 탐내다가 물러난 적이 있고, 이준석 또한 여기서 출마하려고 간을 봤으며,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면 복당은 없다는 얘기가 국힘에서 나올 정도로 여기는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매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살짜리 강사빈이 내리 꽂아진 겁니다.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만 봐도 밀어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국힘 공천룰을 보면 이 강사빈은 무적입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국힘 공관위에서 결정된 그 룰에 따르면 34살 이하의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고 기존 중진들은 최대 35%의 감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경선이 이뤄진다면 여러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지만 1대1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센 중진 후보가 경선에서 65%를 득표하고 강사빈이 35%를 득표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빈이 이깁니다. 그 공식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구 지역의 경선은 당원 100%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34살 이하의 예비 후보를 이길 영남권 중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강사빈 이외에도 현재 용산에서 일했던 젊은 용액관들이 영남권에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용산은 이 청년들을 내리 꽂으려 할까? 머리가 굵으면 말을 안 들어먹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은 거수기가 필요한 거지 머리 굴리는 중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스펙 좀 있는 청년들을 내세우면서 청년 정치, 청년 벨트 요래가면서 자신의 손발을 만들어서 국힘당을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짱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준석은 싫어한다고 하고 한동훈은 좋아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국힘당 예비 후보로 뛰고 있고, 그걸 언론들은 국힘의 청년 벨트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호영, 서병수 등의 영남권 중진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국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그 잔인한 경선 룰을 피해 본선에서 젊은 용액관들, 검액관들과 살벌한 본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막 뒤에서 자신의 캐비넷이 막 열리고, 하지만 일단 대고 보자, 막 무소의 뿔처럼 막 혼자 가고 막. 이 대목에서 2022년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19%를 받았어요. 1등과 불과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피바다죠. 너 죽고 나 죽자. 내 여기 대구인데 누가 될지 몰라. 민주당 될지 몰라. 이런 거죠. 이런 가운데 끈 떨어진 옛날 윤핵관 권성동이가
한동훈에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자락을 일단 깔고 과거 정체불명의 외부 인사들을 꽃가마 태워서 보냈다가 괴멸적 패배를 겪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실, 당 사무처에서 당의 여러 조직에서 묵묵하게 헌신해온 실무진들이 있다. 언론에 이름 한번 나오지 않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우리 당의 참 인재들이다. 비대위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젊은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들, 여러 조직 내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이들을 발탁해 주십시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애둘러 얘기했지만 이 소리죠. 지금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다 괴멸적으로 또 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청년들 말고 당내에도 청년들 많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성동이가 부드럽게 부탁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괴멸적 패배를 운운했기 때문에 반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말 잘 듣는 중진들은 일부 살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국힘 중진들 전체를 강하게 짓누르다가 일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그들은 피바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짤막하게 낙석연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최근 영상에서 친낙계가 이준석의 사주를 받아, 요구를 받아 이낙연에게 이선 후퇴를 대신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준석이 여기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선 후퇴 요구 역시 이준석 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준석은 이낙연이 선봉에 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낙연에게 이선 후퇴를 대신 요구했던 김종민이 이준석의 발언을 받아서 이낙연은 광주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의 피해자니까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이준석은 파격적인 도전을 한다면 이낙연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냥 아주 가지고 놉니다. 내 마음만 들게 해. 그러면 뭐 오케이 같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낙연은 이준석 만나면 웃고 함께 하는 게 참 즐겁나 봅니다. 아주 그냥 비벼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에게 노란하고 있는 이낙연도 참 한심하지만 이낙연더러 이재명 잡으러 가라고 요구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면 파격이고 그게 나랑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준석이 참 영악합니다. 자, 그의 지지자들은 역시 이준석이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입으로 자객을 보내고 누굴 잡으라고 요구하고 그걸 조건으로 걸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것들이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뒤에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플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원래 되지도 않는 구상이지만 말을 해서 더 안 되게 됐습니다. 저 이낙연은 완전히 이준석 꼭두각시야. 저 양반 준석이 꼬봉됐어. 이재명 잡으러 왔어?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정치를 게임하듯 하니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남성들의 40% 만에 지지를 받고 나머지 세대들은 다 싫어하고 20대 여성들에게는 1%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저런 이준석에게 비비고 앉아있는 이낙연은 참 비루해 보입니다.